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는 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오, 네, 잘 들린다고 하네요. 저희 오늘 잘했네요.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증산도 온라인 동아리 첫 시작인데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인사부터 하죠. 네, 저는 김보람입니다. 저는 서경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떨려요. 저도 두근두근거립니다. 어색하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은 학교 학내에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주로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놈의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이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온라인가 활성화됐잖아요. 저희도 오늘 처음이에요. 맞아요. 해보는 거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온라인 동아리 이 모임은요, 매주 목요일 밤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 꼭 기록해주세요 여러분. 네. 알겠죠? 저희가 중간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봐주세요. 이해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오늘 순서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 이번에 지금 진행될 온라인 동아리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요. 네, 우리 동아리 소개가 우선 좀 돼야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 주제인 Z세대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PPT 잠깐 같이 살펴보면요, 저희가 전체적 횟수가 13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전체적으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매주 기대를 하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4가지 테마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역사, 그리고 우주, 그리고 신, 그리고 수행이라는 4가지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들의 핵심을 저희가 뽑고 또 뽑아서 그 진행만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저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건강한 4대 인간상을 목표로 전 세계 인류 문화를 이끌어갈 21세기 상생 리더 대학생 모임입니다. 근데 좀 어렵죠? 건강한 4대 인간상이 뭘까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4가지? 네, 싸가지가 있어야죠. 네. 자, 첫 번째 인간상입니다. 창조적 인간이죠. 창조성은 당연히 있어야죠. 맞아, 사람 창조적이어야 돼요. 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이제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도덕적 인간. 사람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고. 되죠. 그리고 외교적 인간. 외교, 우리 지금 외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문화가 소통, 또 외교를 이제 통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필수의 인간의 모습이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증산도에서는 저희 이렇게 국내만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해외로 국제적인 인간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와 국제적 인간을 지향하는 그런 외교적 인간을 말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웅적 인간. 네. 사람은 영웅적이어야 돼요. 네,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구현하는. 네. 그런 이제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 외교적 인간, 영웅적 인간이라는 4대 인간상을 목표로 그런 상생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증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많아요, 사실. 네, 있어요. 저희는 태권도 도장이야. 저는 이제 도장 파는 그 도장이냐라는 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증산도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맛배기로 설명해 드리면요. 조선시대 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네.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단 말이죠. 맞아요. 그 중심에 섰던 곳이 바로 보청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윤리 교과서라든지 통해 가지고 한 번은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보청교의 이제 정신을 맥을 이어온 게 증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당시에 이 보청교가 조선 인구가 1,800만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600에서 700만 정도가 보청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조선 총독부 공식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3명 중에 한 명이 뭐 할아버지, 그러니까 애기? 가족의 구성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을 거고 그쵸. 어린 아이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민 중에서 거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보청기였다. 당시 조선인 중에서 보청교를 모르면 조선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그 증산도의 전신이 보청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조달을 했어요. 뭐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막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뭐 2만 원, 10만 원, 지금 뭐 2만 원, 10만 원이지만 그때는 억단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맞아요. 정읍에 참 많은 빚을 졌다. 네, 그때 정읍이 보청기 본소가 있었던 센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보청교가 일제 탄압을 사실 못 이겨서 집까지 뜯겼다라는 사연. 맞아요. 그 네. 지붕이 뜯겨가지고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신 어디 서울에 있는 청와대 청기화로 옮겼다고 해요. 네, 그리고 기둥들은 다 뽑아가지고 조계사 대웅전이 세워지고요. 뭐 그런 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아리, 맞아요. 대학교 동아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1980년대부터 서울의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200개 연합 동아리로 꾸준히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동아리는 그럼요.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학교에서는 그런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또 증산도에서는 STV 상생방송이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생의 가르침을 뭐 역사라든지 우리 지리 가르침을 전 세계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소도 있죠, 저희가. 네, 연구소에 번역한 이런 책들도 저기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서점에 가시면 저희 서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만 가시면 가요. 맞아요. 가까운 이제 반디 루이스라든지 뭐 교보문고라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어떤 세계 국제 도서전에도 참가를 해서 우리 상생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산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 뭐 뭘 배울 수 있냐, 뭘 궁금해요. 공부할 수 있냐 궁금하시겠죠? 네네. 사실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3가지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죠? 첫 번째는 우주 입법, 네.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주문 수행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건 집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우주 입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 증산도 동아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지금은 뭐 많이 안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학과별로 보면 고사치성 이런 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저 동아리에서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산도 동아리가 이제 주도해서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학교 대천제도 올려주고 했었죠. 맞아요.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네, 뭐 학생회장, 뭐 총학 학생회장이나 뭐 총장님까지 모셔가지고 대천제를 공연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대학생의 꽃이죠. 맞아. 토론 배틀, 토론대 이런 것들. 네, 저희가 한국 사상 대토론회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토 대장정도 갔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 지금 못 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제 좀 뭐 태전 지명찾기 운동.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대전이거든요. 네. 대전이죠. 왜 대전이 원래 지명이 태전이었다고 맞아요. 해요. 이제 태자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뭐 태자 뜻이 뭐냐면 클태예요. 클태. 한계가 없다. 무궁무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태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일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태에서 이 대를 뜯은 거예요. 아니 점을 대를 뜯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뜯어서 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라는 거는 뭐죠? 상대적 개념이죠. 크다, 작다 이런 뭐 비교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맞죠? 근데 태는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어디 감히 근데 이토 히로구미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감히 조생신들이 이런 좋은 태의 의미를 쓰느냐 해서 점을 하나 뺐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아픔. 또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좀 이거를 다시 복원하자, 되찾자 그런 운동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에 뭐 들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것들은 동아리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MT, LT 당연히 가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좀 위험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가는 걸로.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개강 종강 모임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좀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주기적으로 좀 역사 탐방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제가 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증산도 동아리 모임에서 저희가 중국과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저도 저 중국, 갔다 왔어요. 저 미국, 아 미국?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에 미국에 가는 걸로. 뉴욕을 갔다 아 뉴욕. 아, 네. 버거도 드시고. 아유 쉑쉑버거. 쉑쉑버거. 네, 좋습니다. 가고 싶네요. 그런 뭐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호모 네. 사피엔스 Z세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 이야기죠. 네,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요. Z세대예요, Z세대. 모르고 있었을걸요? 아, 모른다고요? 아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Z세대는 뭐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네, 이 기계, 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바일, 핸드폰. 아이폰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XY 세대를 이어서 Z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고 마지막 합니다. 세대다. 마지막 세대 XY Z.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Z세대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들, 네. Z세대 아닙니다. 누가 저요 했어요, 저요. 저요, 네, 누구시죠? 네, 세상에. 네, 우리 Z세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Z세대의 큰 특징은 뭘까요? 네, 이 Z세대는 뭐냐면요. 역사상 가장 자기애가 강한 세대라고 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역사상. 네, 자기애 강하다. 좀 다른 말로 보면은 자기 표현이 강한 시대. 표현을 강하다. 네, 맞아요. 또 좀 자기 중심적이다. 맞아요. 또 평을 하죠. 그래서 요새 인스타그램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 감성. 네, 인스타 감성이라서 네, 감성. 감성 아니고 감성. 네. 그래서 미닝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의미를 부여한 어떤 물건이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세대를 바로 Z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이 확실한 세대인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요즘에 니께 내꺼 내꺼 니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당근당근. 당근당근. 네.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도 네, 유재석이 당근당근이라고 외쳤죠. 그러면서도 이제 공유하는 문화가 맞아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플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적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Z세대들이 사실은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게 무언가를 새로운 것들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세대인 것 같아요. 변화에 강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Z세대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코로나가 갑자기 막 닥쳤어요. 그걸 현실적으로 겪은 세대예요, Z세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앞으로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용시장 자체가 너무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국가는 부채로 막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이제 뭐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세대. 맞아요. Z세대.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문제는 늘 있어 왔지만 네. 코로나가 좀 나타남으로써 더 심해졌다. 맞아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요. 취업할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니트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니트 아니고. 네, 니트족. 네, 맞아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 니트족이 무려 24%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실업률이 엄청 증가했다고 맞아요. 하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미래 의미가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로 합시다. 못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Z세대가 가장 어떤 구직난, 뭐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별, 뭐 단절,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상처받은 세대다. 슬퍼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말이죠. 네, 작년에 1학년이었던 분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을 거예요. 맞죠? 올해보다는 작년 20학번 친구들이 맞아요. 불쌍한. 불쌍해요. 눈물에 이게. 네, 하지만 현실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대학교를 안 가고요. 뭐 대학교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줌 대학이라고 해요. 몇 시에 줌 접속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시대예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죠. 줌 대학에 다니고 취업 가능성은 줄었고 그리고 나이든 친인척의 어떤 죽음을 걱정해야 되고 벌써부터. 벌써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좀 허무주의자가 되기 쉽다라는 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그 진짜 흐름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온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 징조가. 코로나는 예측이 되었었던 거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갑작스러운 변화였던 거죠. 맞아요. 네, 늘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팬데믹의 어떤 문제는 대두가 되어 왔고 강조가 되어는 왔었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대의 흐름 변화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이제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죠. 맞아. 이게 핵심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가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초연결 사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방탄소년단이 예를 들어서 앨범을 냈어요. 앨범 냈는데 그냥 뭐 몇 분 만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도 사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을 초월을 해버린 맞아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정보의 양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죠. 빅데이터라고 하죠. 네. 근데 빅데이터라는 게 갑자기 뭐 정보가 많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내려오면서 정보가 축적이 되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축적이 되어 모든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PT 보시면 저희가 물방울의 비유를 했는데요. 컵에다가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질 때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니까 한 방울의 물방울로 인해서 확 넘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때 인지를 하게 되는 거는 이미 늦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물방울이 떨어지다가 멈췄으니까 다시 멈춰야지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근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친구들이랑 약속을 정할 때 여러분들 하는 질문,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옛날에는 어디서 만날래? 어디서 만날래? 우리 어디서 볼까? 스벅 앞에서 만날까? 막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요즘에는 몇 시에 만날래? 몇 시에 만날래? 그러니까는 뭐 공간이라는 어떤 만남의 장소보다는 시간을 맞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보다 이제는 시간의 개념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시간에 이제 좀 더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 쿠팡, 로켓 배송. 맞아. 요새 이베이 코리아 섭외하려고 막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떴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중요해질 때가 있고 공간이 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떼어놓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절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공간은 항상 붙어 있죠. 맞아요. 밀접해요. 시간은. 철석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인데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을 딱 두 글자로 압축을 해서 보면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 하니까는 뭐 과학, 사이언스, 과학인가 숫자 계산해야 될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개념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광범위하죠. 네. 근데 오늘 사실 저희 증산도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서양의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동양에도 과학이 있어요. 뭐죠? 역철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철학의 관점에서 이 우주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핵심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증산도 동아리에서 그거를 핵심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맞죠? 네. 아마 그럴걸요. 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우가 무슨 뜻이죠? 우라는 거는 이 공간을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뭐 동서남북, 상하사방 이걸 다 담고 있는 한자가 바로 우라는 개념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라는 거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나추동이라든지 사시 변화를 담고 있는 한자가 바로 주인 것이죠. 우리 선조들이 우주라는 그 이제 단어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럼요.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 시공간을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죠. 맞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네네.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공간이라고 하면은
먼저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 공간의 개념에 우리가 한번 시간의 개념 한번 얹어볼게요. 네, 해가 어디서 뜨죠? 동에서 뜹니다.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뜨면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정남으로 가면 언제가 되죠? 점심이 되고, 해가 서쪽으로 가면 저녁이 되고, 해가 북으로 가면 밤이 됩니다. 자야죠. 자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한 바퀴 사이클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가장 최소 단위인 하루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하루하루가 쌓이면 뭐가 되죠? 뭐 이틀도 한 달이 되고,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네, 그럼 1년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죠. 네. 이 1년을 또 4단계로 이제 나눠 보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는 시간의 마디가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보시는 거와 같이 이게 봄에 해당하는 때가 이 동쪽, 그리고 여름에 해당하는 때가 바로 남쪽, 가을은 서쪽, 겨울은 북쪽이 됩니다. 그렇죠. 인생으로도 비유해 볼 수가 있죠. 네. 시간의 마디는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아기가 아까 봤었 오른쪽에 있는 동쪽, 그리고 청년기가 남쪽, 그리고 장년기를 서쪽, 그리고 노년기는 쉬어야 돼요.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네. 비유를 해볼 수가 있죠. 얹어서 개념을 보면. 맞아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여기서? 뭔가 삘이 오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는 사람의 인생도 어떤 시간의 마디도 다 어떤 일정한 법칙, 주기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건데 지금 PT 떠 있네요. 뭐 4가지의 마디. 이거를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생장염장이라는 4가지의 마디, 시간의 마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알아볼게요. 이 다 실로 한번 이렇게 꼬매어 봅시다, 우리가. 네. 자, 아침, 봄, 유아기는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이 생의 시간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여름, 청년기는 만물이 번성하고 자라는 장의 시간대죠. 그리고 저녁, 가을, 장년기는 만물이 수렴하는, 이 염자가 수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의 시간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밤, 겨울, 노년기에는 이렇게 휴식을 하는, 폐장을 하는 시간대다라고 해서 이렇게 장을 씁니다. 그래서 총 생, 장, 염, 장이라는 이 4박자로 이 우주가 이렇게 이 시간의 단위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의 마디라는 게 생장염장이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동양 역철학에서 보면은 이 생장염장의 4마디가 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 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양오행이라고 합니다. 한번 좀 다 들어봤죠. 근데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오늘은 목요일인 것처럼 내일은 금요일. 네, 요일이 그거 다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여기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음양오행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데 이 쉬운 곳에부터 진리가 시작이 돼요. 네. 그렇죠. 기본이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을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고요. 화, 수, 목, 금, 토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에 보면은 크게는 태양이 뜨고 달 뜨고 그렇게 시간의 마디가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마디 구성 안에 또 오행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네. 태양은 뜨고 양. 뜨거운 양이고 달이 뜨면은 밤 되면 좀 서늘해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음이죠. 차다, 땅을 상징하고요. 태양은 하늘을 상징을 하고. 맞아요. 인간의 비유를 하면은 남자 여자로 따지면 남자가 어떤 태양이죠. 태양, 그리고 여자는 땅이죠. 이런 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여자를 낮춰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성격 자체가 우주 자연 이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민등록증도 보면은 여자는 2로 시작하고 남자는 1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홀수작수로 해가지고 1357, 2480. 사실 이런 개념들이 다 이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오행의 개념을 조금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이게 뭐냐면 목이에요. 목은 오행은 이게 그 자라는 기운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상형 문자라고 하죠. 한자 자체가. 이 보면은 나무가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솟구치는 기운, 목은 뭔가 동하는 기운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스프링. 네. 이 목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이에요. 창조적이죠. 네. 이게 나가자. 파이팅. 네.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네.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프링이 다른 말로도 용수철이라는 의미가 있죠. 톡 튀어오르는 그런 힘. 그래서 봄에 새싹이 땅에서 이렇게 씨가 묻혀져 있다가 갑자기 새싹이 톡 튀어오르는 시작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인생에도 유학이잖아요. 네. 유학이 보세요. 얼마나 뻘뻘뻘뻘. 맞아요. 지치질 않아요. 인생의 시작을 다 의미를 네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 여름의 기운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분열하고 성장하고 이런 기운들을 다 얘기를 해요. 마치 화가 말 그대로 불이잖아. 불. 활활 타오른 불처럼 막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을 상징하는 이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썸머. 이 썸머가 어디서부터 왔다? 선,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도 이제 하루로 보면은 정오 시간대가 가장 덥고 네. 태양빛이 가장 많이 내리쬐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되고요. 계절로도 보면은 여름에는 초목들이 가장 번성하는 때죠. 맞아요. 또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화려한 여러분들 리즈 시절이죠. 네. 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항상 뭐 화려하고 계속 성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초목이 뭐 씨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계속 자라기만 할 수는 없고 맞아요. 이제 성장을 멈춰 하는 때가 있는데 그 기운이 바로 금 기운입니다. 네. 한번 나무로 한번 살펴보면요. 밑에서부터 나무가 목화로 해서 막 이렇게 동에서 자라는데 뭐냐면 위에서 한번 걷어주고 또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 기운을 본따서 가을 금이라고 상형 이게 문자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가을에 추수하지. 네, 봄에 추수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가을에 추수를 안 하면 이거는 그럼. 자연의 이치가 아니죠. 네. 맞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예, 너무 쉽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근데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핵심이에요. 핵심. 가을 금. 네. 이- 근데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는데 열매 속에는 또 씨가 뭐가 있어요, 있다? 씨가. 봄에 심을 수 있는 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가을이 참 신비로운 계절인 것 같아요. 저도 신비로운 응, 응, 것 같습니다. 마- 수는 뭐죠? 수는 보면은 겨울 봄이 어때요? 뭔가 춥고 막 웅크러들고 막 이렇잖아요. 나무도 기운. 차가운 기운 느껴지고. 네. 그래서 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앙상해요. 막 나무 가지가. 네. 왜 그러냐면 수분이 좀 말라서 그래요. 수분이 나무에 있던 수분이 뿌리로 다 돌아가요. 아래로 돌아가요. 네. 아래로.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나무 입장에서는. 그래서 산불 잘 일어나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무도.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은 윈터리라는 건데 이 윈터리 바로 뭐냐면 워터, 물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언어가 신비롭죠?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네, 언어의 세계도 신비로워요. 네, 이렇게 큰 시간의 마디,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때요? 이해 다 될걸요? 이해 다 되세요? 너무 쉽게 말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를 조금 복습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아까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봄, 아침, 봄, 그리고 유아기. 그리고 이거는 생의 개념이다. 그리고 점심, 여름, 청년기는 장이 시간대다. 저녁, 가을, 장년기는 염의 시간대. 그리고 밤, 겨울, 노년기는 장의 시간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왔어요.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오행의 개념으로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 얹어 볼게요. 또. 네, 그럼 얹으면 아까 뭐 똑같은 것처럼 이제 생의 시간대는 목, 또 장은 화, 이제 이렇게 염은 금, 또 이렇게 또 폐장의 장은 수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오행이 이렇게 마디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왔다 떴다가 달 떴다가 해 떴다가 달 떴다가 해 떴다가 그렇게 반복해요. 시간을 형성을 해 나가는데 그 안 속에 목화 금수라는 네 가지의 기운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행이라고 했잖아요. 기운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서. 네. 그게 토잖아요. 토. 네. 토는요. 어디에도 치우치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글자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 음도 양도 다 포함하고 있는 조화로운 자리? 그렇죠. 조화로운 자리가 바로 토자리에서 토는 가운데 딱 배치가 돼가지고요. 목화 금수가 안 싸우고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자리. 네, 네.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으로 따지면은 아버지? 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자리고요. 나라로 따지면은 대통령, 대통령? 리더, 리더의 자리.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본다면 좀 신의 자리. 맞아요. 예, 가타바. 우리가 신, 가타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운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챘겠지만 좀 보면 속성이 딱 비슷한 게 느껴져요. 이 목과 환 아까 알아본 것처럼 뭔가 태어나고 분열하고 성장하는 이런 양의 시간대, 양의 기운 담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은 뭐냐면 수렴하고 응축되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렇게 수렴 폐장하는 음의 시간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절로 보면은 봄 여름이면 따뜻하고 덥고 더워요 또 지금. 가을이 되면 좀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맞아. 패딩 입어야 돼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쉽죠 여러분? 네. 이렇게 시간이라는 단위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시간의 단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런 시간의 단위가 뭉치고 뭉쳐서 더 큰 시간의 단위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살이 이야기 잠깐 하면요. 이 하루살이가 과연 내일이 있다라는 걸 알까요? 모르겠죠. 한 달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1년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일이 분명히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지만 우리도 뭐 100년이라는 시간 정도만 살다가는 사실 존재죠. 우주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란 단위를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인간이란 존재가 왜 위대하냐.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또 돌아가는 이 시간의 마디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했죠. 그 좀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렇죠. 북송 시대 때 이제 소강절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우주에도 큰 마디라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서양의 과학의 측면에서도 이것을 계속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큰 주기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못 느끼고 살지만 우리 100년보다 더 큰 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는 우주 1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 1년에도 주기가 있죠. 그렇죠. 네. 우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장, 연장이라는 이 한 사이클의 주기가 뭐냐면 12만 9,600년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자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지구의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걸 통틀어서 지구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이 있어서 이걸 통틀어서 우주 1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12만 9,600년이다. 요거를 정확하게 밝혀내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강절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거를 또 서양의 과학에서는 보시는 그래프처럼 서양의 과학 쪽으로 측면에서 빙하기의 주기를 밝혔죠. 맞아요. 근데 그 빙하기의 주기가 서양의 과학에서는 10만 년에서 한 13만 년의 주기로 온다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뭐 주기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좀 10만 9,600년이라고 딱 떨어지게 밝혀낸 거 보면은 대단하다. 대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제 지속은 이 자리가 온도가 높으니까 여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제일 낮은 곳이 겨울에 해당되겠죠. 그 중간이 뭐 봄, 여름을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미 다 밝혀놨어요. 쉽게 말하면 지구와 우주와 사람이 같은 수로 하나가 된다고 해요.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맥박이랑 호흡수 합해보니까 대략 29600회. 물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표준 수치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우주에도 1년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우주에도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로 순환하고 있다라는 거고 똑같아요. 여기에도 우주의 봄, 여름이 양이고 가을, 겨울이 음의 시간대인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우주의 봄과 여름의 시간대를 선천이라고 하고요. 먼저 하는 일이다라고 해요. 선천이라고 하고 우주의 가을과 겨울의 시간대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아까 10만 9,600년이라는 수에 보면은 선천과 후천의 시간대가 뭐 64,800년, 64,80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명적으로 보면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우주가 뭐 1년의 단위, 우주라는 10만 9,600년이라는 큰 사이클의 단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생겨났으니까 흘러가는 건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죠, 목적. 그거를 뭐냐면 우리 지구 초목도 보면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뭐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1년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내서 그리고 여름새 길러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성숙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간명하게 얘기를 하면 지구 1년의 목적은 초목 농사를 짓기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주 1년의 목적은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간단히 용이하죠. 네, 심플합니다.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주의 주기에, 시간의 주기에 마디마디마다 오는 변화의 현상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디마디의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개벽이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개벽. 개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본 사람? 네, 맞네요. 열 개자의 열벽자. 열벽자라는 이렇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개벽을 사실 종말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글자 자체가 열 개자, 열벽자, 무언가를 새롭게 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종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벽은 우리가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다 개벽이라고 말을 써도 돼요. 맞아요. 네, 우리가 탄생하는 인간이 뭐 탄생하는 뭐 순간이라든지 순간도 개벽이죠. 다 개벽이고 또 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 올라가는 가는 거? 그런 마디의 변화도 다 개벽입니다. 개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다시 뭔가가 탄생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우주에도 마찬가지죠. 우주에도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도 개벽이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도 개벽.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개벽.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도 개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개념을 좀 더 붙일게요. 우주의 겨울에서 겨울은 꽁꽁 얼은 빙하기? 빙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빙하기에서 다시 어떤 인류의 문명이 태동되는 봄의 시간대가 나오는 것을 선천개벽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여름에서 가을에 서늘한 기운의 음의 시간대로 가는 그 변화를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너무 빨리 우리가 좀 빨리 달린 것 같은데요. 네, 예상보다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시간에 어떤 마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디에 살고 있을까요? 어느 계절에 살고 있을까요? 네. 아시는 분? 네,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네. 봄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여름 손! 여름 손 들었어요. 가을 손. 웃고 계시는 분, 가을 손 들었어요. 네, 겨울 손. 네네.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청무님, 우리 겨울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교육, 내용 전달이 잘 된 거는 맞겠죠? 아마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여름의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름에 문명이 이렇게 가장 활발하게 꽃피잖아요. 네. 네네. 우리 물질 문명 이렇게 과학 문명 누릴 수 있는 거. 또 다 여름 문명의 혜택인 거죠. 네, 지금 뭐 지구 반대편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또 일어나고 네. 있고, 근데 전쟁이 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부분이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뭐 냉장고, 세탁기 모두 다 전쟁의 산물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각종 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어떤 문화들, 그런 문화들의 문명의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죠. 네,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우주의 여름이라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주의 가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의 맞이를 해야 된다는 때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우주의 가을이겠네요. 네, 그렇죠. 가을이 열매, 결실을 뜻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성장만 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네. 키도 한없이 자라면 이거 뭐라고 하죠? 거의. 네, 실속이 있어야지. 네, 그렇죠. 알맹이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음량이라는 뭐 또 시간의 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벽이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사실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변화에는 뭐가 따르냐면 거기에 따른 좀 그 전에 어떤 고통이 관문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음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의 여름, 그러니까 여름의 시간대는 양의 시간대거든요. 네. 양의 시간대인데 가을이라는 시간대는 음의 시간. 음의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그냥 만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충돌돼요.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뜨거운 물 막 이렇게 하다가 찬물 갑자기 뒤집으면 어때요? 심장마비 걸려서 죽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네네, 알겠어요. 네. 남자 여자를 좀 비유를 해보면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맞아요.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생명체죠. 네네. 생명체가 만나면 막 피터 스파크하게 됩니다. 일어나죠. 네네. 그 스파크가 나쁘게 일어나긴 하지만 좋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새로운 생명이 또 잉태가 되고 탄생이 되기도 하죠. 네네. 근데 그런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고통이 따르죠. 네. 그거를 뭐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출산의 고통을 따라서 어떤 이쁜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좀 비유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개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짚어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름의 마디에서 겨울이라는 그 시간대로 넘어가고 있는 딱 그 마디에 살고 있는 이게 인류의 지금 현재인 거고요. 네.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우주의 가을은 인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사실은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미래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다 외쳐왔어요. 동양의 어떤 뛰어나신 어떤 예언가들이나 뭐 선지자분들, 뭐 철인, 뭐 과학, 예언가들 다 얘기를 하나같이 얘기를 했어요. 보통 종교권에서는 이제 천국이다, 영화 낙원의 뭐 유토피아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막연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진짜 올까?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짠 열리니까 죽어서 갈 수 있는 게 뭐 유토피아 어떤 천국의 세상일까? 라는 개념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가을이라는 그 시간이 의미 자체가 열매, 성숙,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의 미래의 시간은 무언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시간대라고 하죠.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라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뭐 보통 뭐 전쟁 이런 것들은 없어야겠죠. 없죠. 네.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안 가봐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세상은 우리가 다 함께 맞이해야겠죠. 네,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우주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개벽의 현상이라든지 어떠한 개벽의 모습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진행하기 위한 바탕, 베이스,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의 마디에 살고 있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시면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디테일한 설명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짐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짐 비숍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나의 관심은 미래에 있다. 네. 그것은 내 삶의 나머지를 미래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 Z세대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 어떨지 우리 증산도 동아리와 함께 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우리 13번의 어떤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증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후회 없는 그런 시간들로 미래를 같이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산도 함께 해주실 거죠?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 Z세대, 우리 증산도 동아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 약속? 네, 오늘 정말 간략하게 이제 저희 동아리 소개와 또 오늘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어떤
바탕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큰 개념으로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된 교육과 강의와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도 있으실 테고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채팅방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방 가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7시 저희가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참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동아리 모임, 네, 늘 하는 동아리 모임, 동아리 세미나를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채팅방에 글 올리시면 돼요. 네, 다음 시간이 주제가 뭐죠? 동서양 예지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서울에 계신 아까 인사하신 분들 중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내일 이제 본격적인 네. 내용의 어떤 좀 재밌잖아요. 예언하면. 네, 맞아요. 뭔가 궁금해. 솔깃하고 네. 진짜인지 같은지. 네. 진짜요? 모르지. 모르죠. 다음 시간에 들어봐야 알죠. 궁금해요. 네, 그 얘기를 좀 재밌게 가볍게 풀어나가려고 하니까요.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네요. 네, 다들 좋으셨죠? 좋았으면 우리 유튜브에도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잊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칠까요? 네, 마칩시다. 네, 네, 안녕. 했습니다.